김현정의 뉴스 쇼. 우병우 전 민정수석 3세판 구속영장 청구 끝에 결국 지난밤 구속이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이른바 법꾸라지였는데 이제야말로 스스로 말하던 숙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에서는 꽌시란 말이 어제도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시진핑 주석, 한중 간의 꽌시,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자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꽌시를 강조하는 뒤편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예우 문제가 나오고 우리 기자들은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이틀간의 일정, 중국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확인시켜줘야 될 겁니다. 진정한 꽌시 회복을 위해선 말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법꾸라지의 구속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새벽 1시쯤에 구속이 됐어요. 네, 우병우 전 수석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이죠. 국정원의 지시에서 이석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입니다. 그렇죠. 이딴 영장 기각 이후의 구속이다 보니까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예. 국정농단 재판에도 어제 큰 뉴스가 있었어요. 네, 어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순실 씨가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은 게 화제가 됐습니다. 징역 25년형. 예.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는 지금 56년생, 우리 나이로 62세입니다. 그렇죠. 구형량대로 징역 25년이 모두 선고될 경우에는 80대 중반에나 출소가 가능해집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저 최순실 씨가 소리를 지르면서 옥사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소리도 질렀다가 하더라고요. 괴성 질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1심 최종 선고 날짜가 내년 1월 26일이어서 그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심까지 갈 가능성이 지금 높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는 사실은 좀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노회찬 의원하고 더 짚어보죠. 다음 포인트는요.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만났습니다. 네, 양국 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문제 해결 4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4대 원칙. 네, 내용을 보면 한반도 전쟁 용납 불가, 비핵화, 평화적 해결, 남북관계 개선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예. 또 한국과 중국, 양국 정상 간의 한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상당 부분 복원될 거라는 신호를 읽힙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자 폭행 같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상사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취재하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취재 도중에 중국 경호 인력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폭행 피해를 입은 기자 2명은 오늘 귀국할 예정인데요. 예. 가해자인 중국 경호원들은 중국 보안업체 소속으로 공안의 지휘를 직접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에게 직접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요구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설사 그 기자가 금을 넘어서 취재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집단 폭행을 해서는 안 되죠. 지금 국빈을 따라온 기자인데 그 맞습니다. 국가의 기자인데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2부에서 대통령을 수행 중인 송영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분위기 직접 듣죠. 자, 마지막 포인트 짧게요. 네, 어제 오후에 있었던 한국판 코네어 송환 작전이 아직도 화제입니다. 예. 네네, 코네어는 우리말로 수영자 항공쯤 될 텐데요. 9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로도 유명하죠. 맞아요. 네네, 경찰이 어제 필리핀의 도피에 있던 한국 범죄자 47명을 전세기로 호송해 왔습니다. 예.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인터폴 적색 수배자도 11명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세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만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에 구형했습니다. 최 씨에 대한 구형과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을 가늠할 스포일러가 될 전망입니다. 예, 최순실 씨 검찰이 징역 25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 구형됐고요. 그런가 하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했죠. 우 전 수석까지 구속이 되면서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분을 만나보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오늘 새벽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3번 만에 법정 구속. 사실은 이번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요사이 법원의 기류를 보면 좀 그렇다라는 전문가들 예상이 나왔거든요. 네네. 예,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셨었어요? 네, 저도 사실 속단하기는 어려웠지만은 앞서 두 번의 이 구속영장 청구가 다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법꾸라지 예.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습니다만은 맞아요. 확실히 이번에 그 구속 사유로 이렇게 기재된 죄목들이 예. 앞서 두 번보다는 좀 죄질이 무거웠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이 감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순호 판사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됐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 이게 이유다. 두 번째 때도 권순호 판사였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냐면 혐의 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남아있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래서 기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뭐 이유랄까요? 예. 사실 그때는 이제 그 우병우 수석이 있었던 민정수석실에서의 어떤 불법 사찰 예. 이 주된 이제 혐의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는 그와 달리 그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건 이제 법에 의한 정당한 이제 공무 집행인데 그에 대해서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별 감찰을 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 우병우 수석의 어떤 개인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막으려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또 다르게 무겁게 봤던 거죠. 예. 이번엔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는 빠져나가게 해주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죄질이 훨씬 혐의들. 무거웠다고 봅니다. 훨씬 무겁고. 수사도 그 사이에 뭐랄까 증거가 더 쌓여서 좀 단단하게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두 번의 어떤 그 일종의 실패 경험. 예. 또 이번에 상당히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 검찰이 준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젠 구속 정도 된 겁니다. 이게 뭐 판결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마지막 퍼즐 제대로 맞추려면 관건은 뭐라고 보세요? 예, 이제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냥 넘어갔다고 지적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우병우 수석 그 처가의 그 회사 정강이라는 회사. 예. 그 회사가 이제 재산을 불리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라거나 예.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의 수사가 대충 했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재수사가 불가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정강에 대한 수사가 관건이 될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얘기로 좀 가보죠.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735만 원 구형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뭐 지금 검찰로서는 이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다 최순실 씨다라고 볼 만큼 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서는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순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준해서 구형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면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게 보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고 대통령이 구속까지 되는 사태의 출발점이자 몸통 중에 하나가 최순실인데 예. 왜 무기징역 이렇게 때리지는 못하느냐. 그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댓글들 보면은 무기징역일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반응이 꽤 많았거든요. 실제로. 네.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뇌물 액수 50억이 넘는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이 직권남용 등을 동원한 그 강요한 것 등을 볼 때 예. 법정형으로는 그 무기징역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그간의 법원의 어떤 양형 기준이라거나 예. 이제까지 했던 판결의 어떤 그 관례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예. 아마 그런 까지 감안해서 했던 것 같고요. 다만
과거에 그 얼마 전에 이재용 부회장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구형 12년에 선고가 5년이었거든요. 그랬죠. 예. 당시 제가 그 미국 양형 기준표를 가지고 이거 미국식으로 적용하면 24년 4개월 정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 이 건도 화이트 칼라 범죄, 뇌물죄라거나 그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처분해온 그런 어떤 이 관행도 25년 구형한 배경에 들어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좀 더 느슨하게 했던 이런 관행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게 구형이면 보통은 선고에서는 더 낮아지잖아요. 장시호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그럼 또 깎여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당연히 깎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구형 25년이라도 뭐 한 15년이나 이렇게 10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선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선고에 있어서도 꽤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무겁게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왜 그렇게 보세요? 최순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사안의 어떤 중요성과 또 이 사안에서 최순실 씨가 이 맡은 역할, 예. 그 범행의 정도나 죄질 이런 걸 볼 때 예, 예. 일단은 법원에서도 무겁게 이 문제를 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최순실 씨 측에서는 징역 25년 구형? 이거 뭐 옥사라는 얘기냐 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죠.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사실 그동안 본인 입으로 뭐 차라리 사형시키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법정에 이제 제대로 이렇게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지 않았던 점을 비춰본다면은. 예, 예. 형이 무겁다고 이렇게 일종의 바라듯이 표현하는 것은 좀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기 힘든데요. 발악하듯이. 예. 네.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것은 누굴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이처럼 그렇죠. 적확하게 들어맞는 예도 없을 거예요. 예, 예. 본인이 지은 죄로 본인이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게 말입니다. 옥사하란 얘기냐 하면서 뭐 소리를 질렀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는데 그래요. 보는 국민들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더 소리 지르고 싶다는 이거. 그렇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국가의 재산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다. 나는 개인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 이렇게 최후 진술을 했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형당했을 거예요. 예. 재산 몰수 정도가 아니고 예. 북한이었으면. 예, 그리고 그 정도 이 벌금형과 그다음에 거의 병과해 가지고 이제 77억 원은 직접 불법적으로 수수한 현금이기 때문에 예. 바로 그대로 추징을 하는 거고 벌금형은 형벌의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정도의 그 벌금형은 그렇게 무거운 것도 아니다. 이제 뇌물 액수라거나 여러 가지 죄질 등을 볼 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뭐 국민들 생각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 예. 자, 이 상황을 지금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을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일종의 필리버스터 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저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걸 예견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이미 그 재판받는 과정과 여러 가지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또 미리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되었던 공범들의 구형이라거나 여러 가지 또 일부 선고량 이런 것까지 지켜볼 때 도저히 이제 이 사법 심판에서 뭐 가볍게 풀려나거나 저는 관대하게 처분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서 재판 자체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이미 결단을 했기 때문에 막상 또 이게 현실화되기 때문에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은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견된 예상한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예상한 상황. 아마 담담히 25년형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다. 반응을 그렇게 예상하세요. 1월 26일에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정보? 거부하겠죠. 아마도. 구인 자체를 거부하겠죠. 법정에 나오는 것 맞습니까? 아니 1월 26일에 이제 최순실 씨 1심 선고가 내려질 때
박근혜 네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예, 그건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재판이 그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 정보를 얻으신 건 없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오늘 권영철의 와이뉴스에서는요. 장시호 씨 얘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시호 씨 특검의 복덩이다. 뭐 특검의 특급 도움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정말 그럴까? 오늘 이 주제로 권영철 선임 기자가 준비를 했거든요. 노회찬 네. 원내대표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나보고 옥사하란 얘기냐? 이 얘기는 이제 최순실 씨 측에서 나온 네, 얘기입니다. 변호인이 한 정확히 이제 얘기고요. 변호인이 한 얘기고 예. 최순실 씨는 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근데 또 그냥 최후 진술할 때는 예. 그땐 또 멀쩡하게 또 굉장히 반발하면서 얘기를 잘했다 그래요. 준비해온 것들 이제 얘기한 거죠. 왜 뭐 본인 의견을 충분히 잘 얘기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데 들어가서 그렇게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 또 그 장면도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그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오면서 이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네, 또 그 장면도 그렇죠. 떠오르고 최순실의 단면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장면 중에 어제도 특징적인 한 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25년형 내려졌고 1월 26일에 어떻게 선고나는지 국민들이 아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한 연세대 교수가 수업 중에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이 학내 곳곳에 교수를 비판하는 대잡으로 붙이면서 이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요? 이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가 누구냐?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인문학 강좌로 유명세를 타고 있어서 이게 훨씬 더 사실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연세대 교수 성희롱 의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룸사롱에서 저는 뭐 사실 잘 모릅니다만 네. 남성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그 여종업원 고르는 걸 초이스라고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단 뭐 그 가해 교수로 지목된 그 교수를 A 교수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예. 이 A 교수는 강의 시간에 조 모임을 구성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토론식으로 이렇게 조모임 진행하기도 구성하죠 하고 원래. 하니까요. 예, 예.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느냐? 계단식 강의실 아시죠? 계단식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 근데 이 여학생을 강단으로 불러낸다고 합니다. 이 자기소개와 함께 이상형을 말하라고 시킨 다음에 이 얘기를 들은 남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한 명씩 골라내는 방식으로 조를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여학생들이 나와서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찍어요. 아니요. 거꾸로. 남학생이 여학생이 여학생을 자기 이상형하고 자기 소개를 하면은 예. 남학생들이 이렇게 계단 위쪽에 쭉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저 여학생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찍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형태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잡으로 붙인 여학생은 당시 상황이 룸살롱 초이스하고 거의 겹쳐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추행은 종강 파티 때도 있었는데요. 예. 신촌의 한 술집으로 학생들을 데려가서 술자리에 여자가 없으면 칙칙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남학생 테이블마다 여학생들이 한 명씩 앉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남학생들 테이블에 여학생 한 명씩을 앉혔어요. 예, 앉혔다고 합니다. 이미 지난 봄학기에 성희롱 문제가 불거졌고요. 예. A 교수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을 하고 예. 가을 학기부터 수업을 맡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학생들이 요구하는 공개 사과 요구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에서 유명한 강사 연세대 교수의 성희롱 파문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살아있는 탬버린이었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잡으로 붙인 여학생이 쓴 표현이었는데요. 대자보에다가 이 종강 파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분위기 칙칙하니까 여학생들 테이블마다 남학생들 사이에 앉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벌어진 일인데요. 이때 여학생들한테 또 장기 자랑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뭐 댄스 동아리 소속인 여학생은 너 한번 가서 춤춰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뭐 어떤 노래 잘 부르는 여학생한테는 노래 불러봐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데 남학생들한테는 또 그렇게 안 시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장기자랑 해봐 독려할 수는 있죠. 독려할 전부 수 다 있고 저 하면 할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학생들만 찍어서 네. 말하자면 칙칙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과 통하는 듯한 반강제로 느낌으로 장기 자랑을 시켰다는 건데요. 피해 여학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화사함을 내뿜는 꽃인가요?
방향제인가요? 이렇게 이제 되물었습니다. 이 수업 중에 조모임 구성할 때 상황도 비슷한데요. 남학생들이 한 명씩 초이스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선택받은 여학생은 자리로 돌아갔고 예. 선택받지 못한 여학생은 마지막 선택받을 때까지 계속 강단에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남아있는 여학생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요? 그렇죠. 이 피해 여학생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두의 눈앞에서 고깃 덩어리처럼 팔려가기 위해 전시돼 있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뭐 소개팅 미팅 같은 거 할 때 거기는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간 거잖아요. 서로 선택하기도 하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낭만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죠. 아유, 그런 거 여학생들의 아니죠.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앞에 불려나가야 하고 선택받아야 하고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예. 계속 선택받은 서 있어야 학생들 돼. 사이에 빠져나가면서 거기서 서 있으면서 남자들을 쳐다보는 그러니까 그 거예요. 방법을 여학생들이 고른 게 전혀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남학생 중 단 한 명도 이건 아닙니다. 말하지 못했다입니다. 이 대잡을 금에서 제가 가장 답답했던 점은 남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왜 단 한 명도 교수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지 못했을까. 그런데 오히려 가해자 편에 섰다고 느껴질 만한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식으로요? 종강 파티 때 A 교수가 여학생들에게 장기자랑 시켰을 때 있잖아요. 예. 남학생들이 그때 뭐 했느냐. 어떤 여학생이는 어떤 춤을 시켜주세요. 어떤 여학생한테는 어떤 노래 시켜주세요. 교수한테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A 교수는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 가서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장기자랑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요. 만약 한두 명의 남학생이라도 이건 정말 아닙니다 교수님 이렇게 크게 얘기를 했었다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그래요. 같다고 저는 뭔가 생각이 제동이 됩니다. 걸렸을 것 같은데 물론 이건 지금 남학생 이야기를 저희가 같이 들은 건 아닙니다만 대자보에 쓰여진 여학생의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아니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인데 여학생들이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남학생들이 교수님 이거 우리 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그 저는 이제 얘기를 못했다는 혹시라도 어떤 남학생이 조그맣게 얘기했는데 묵살됐을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말씀은 드리는 네.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요.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고작 공개 사과를 원했을 뿐이다입니다. 여학생들이 교수에게 원한 것 공개 네. 사과하십시오. 뭐 교수직 그만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공개 사과. 아니 모든 학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피해 입은 여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회를 열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교수는 이걸 거부하고 학생들과 지금 연락을 끊고 있는 상태인데요. 요즘은 세상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학내 성추행이 또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럼요. 잘못하면 학교 떠나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예. 물론 교수 자존심상 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일이 한두에 벌어졌던 게 아닙니다. 그래요. 전공 필수 과목을 강의했던 교수인데 그거 듣지 않고 졸업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수 수업 듣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더군다나 이 교수가 인문학 강좌로 유명한 교수입니다. 정의론을 얘기하는 교수거든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아마 본인 스스로가 좀 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공개 해명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맞습니다. 이제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이유가 뭐 지난번에도 대자보로 붙였다가 또 그 후에 그 뒤집어진 사건도 있긴 있었어요. 보면 과거에. 그래서 정확한 본인의 해명 필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